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리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연기란 무엇인가, 자연스러운 연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배우를 꿈꿨을 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연기는 자연스러운 연기죠. 그쵸? 물론 배우의 꿈이 막연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연기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잘 하려면요, 자연스러운 연기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죠. 그 자연스러운 연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가 좀 하얘지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연기를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연기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연기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념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거거든요. 즉, 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왜곡되어 있거나 연기에 대한 용어가 왜곡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연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연기,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 우리가 자연보호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연기에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자연, 그러면 나를 둘러싼 환경들,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 산, 들판 뭐 이런 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가면 힐링이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연은 그냥 한자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그런 것.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어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개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있는 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를 한다고 할 때 이 자연은 그러면 어디에서 연유가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호흡과 발성이 중요하다.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횡격막 위주의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깨 호흡은 제거를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소리 내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거나 자연스럽게 걸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 그 추상적인 개념,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자연스러운 호흡, 자연스러운 소리, 자연스러운 말하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러운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식 호흡을 못하는 친구들, 뭔가 복근에 힘을 주거나 신체적인 긴장이 많이 들어가서 복식 호흡을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호흡이 얕아요. 호흡이 얕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깨 호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어깨 호흡을 하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호흡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망각하고 저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에서 강의할 때가 아니라 대학에서 연극 제작을 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 뭐 연극 제작이 문제는 아니죠. 연극영화과에서는 매 학기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 제작, 즉 무대에 올라갈 연극에 대한 제작 훈련들을 합니다. 그때 공연을 앞두고 어떤 친구가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당시 뭐 극장이 큰 공간은 아니어서 뭐 발성이 클 필요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리 좀 크게 낼래? 소리 좀 멀리 뱉어, 멀리. 대사가 안 들려.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 저는 매칭 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소리 크게 안 내도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소리 크게 안 내도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란 말이죠.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쨌든 대학에 오기 전에 연기 학원에서 어떤 선생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된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 소리를 굳이 크게 낼 필요는 없다죠. 자, 제가 연기에 있어서 용어 사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그 연기를 배울 때 말 한마디를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연기를 완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좋아지겠어요. 배우가 어쨌든 무대에 서면은요, 이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대사를 했을 때
관객이 그 소리를 막 신경 쓰지 않아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의 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무대에서는 자연스러운 연기처럼 보입니다. 물론 매체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즉 배우는요, 내 대사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이제 배우죠.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는 소리를 작게 내겠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소리가 작아요. 애기들 뛰어놀면 시끄러워 죽겠죠. 네. 21살, 2살 된 연기자와 7, 8살 된 애들이 뭐 놀이터나 이런 데서 노는 거, 둘의 소리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히 21살, 2살 이상의 배우가 목소리가 커야죠. 왜? 덩치가 더 큰데, 자기 울림통이 더 큰데, 자기 성대도 더 큰데. 근데 아이들의 소리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복식 호흡도 되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니까 와 하고 이제 신나게 소리를 내니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니까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거죠. 근데 연기를 한답시고 연기를 하는 친구가 자기 울림통을 쓸지도 모르고 자기 성대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 구강 안쪽에 공명강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니까 작은 소리를 낸다고 하는 거죠. 물론 매체 연기를 할 때 소리를 크게 낼 필요는 없어요. 왜? 요즘 핀 마이크를 차니까 이 핀에다만 대사를 전달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소리가 작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저는 연기를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우긴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학생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기 선생이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함부로 학생한테 가르쳐줘서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왜곡되는 거겠죠. 소리를 굳이 크게 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소리를 작게 내야만 한다, 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 이런 용어 사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 결국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고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냐면, 자, 우리가 아기 쪽에 숨을 쉬었을 때 어떤 호흡을 쉬었을 것 같아요? 어깨 호흡? 깔딱숨? 아니죠. 아이 쪽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연 그대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자연 그대로잖아요. 애기들 보세요. 얼마나 순진무구해요. 천진난만하죠. 그래서 애기들이 노는 거를 보고 뭐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날 수 있지만, 그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미소를 치잖아요. 그리고 어린 애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걸 보면 안아주고 싶고, 이게 본능이죠. 왜? 우리가 왜 이쁜 아기를 보면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아기 쪽에 어른들이 항상 우리들을 안아줬거든요.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기억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하늘이 준 대로 숨쉬고 소리를 내고 있는 아이들 쪽에는요,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식호흡이 왜곡돼서 점점 호흡이 올라온 거죠. 호흡이 올라오다 보니까 복식호흡이 안 되고, 복식호흡에서 복근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몸에 신체적인 긴장이 들어가니까 흉식으로 올라오고, 흉식에서 더 올라오다 보니까 어깨호흡까지 오는 거죠. 어깨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흡이 얕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호흡이 얕은 가운데서 대사를 하거나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떠요. 대사가 뜹니다. 네, 호흡이 얕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목소리의 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얘기했던 건데, 결국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면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즉, 여러분들의 호흡이 아이들처럼 숨 쉬면 배가 올라오고 숨 내쉬면 배가 들어가고 복근에 대한 긴장이 없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게끔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호흡만 되면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호흡은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묘한 감각, 충동, 감정,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보면 자꾸 대사가 떠요. 소리가 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들 안에 진짜 감정이 있으면 소리가 뜰 이유가 없습니다. 예, 대사가 날아가지 않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대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소리가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기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해라. 솔직하게 하자. 왜 없는데 뭔가 있는 척 자꾸 뻥카를 치느냐.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친구들 중에는 자기가 무엇이 없는데 감정 표현을 한답시고 소리 지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소리를 지르냐면, 그 소리를 지를 때
자기가 어떤 감정이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연기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격한 대사를 하면서 숨도 안 쉬고 소리만 지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냐면 호흡이 딸리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쥐어짜겠죠. 쥐어짜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딸리죠. 호흡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겠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니까 몸에 경련도 생기고 뭐 부르르 떨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가 여러분들은 감정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하나는 감정을 표현한답시고 이렇게 굉장히 쥐어짜서 오버액션을 하면서 자기가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감정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한답시고 매가리 없이 연기하는 친구도. 너나 좋아해? 난 좋아해. 그럼 우리 결혼해. 이렇게 발음을 뭉개면, 저는 일상에서 이렇게 발음을 뭉개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본인이 일상에서 발음을 뭉개고 있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일상이 망가진 거지 자연스러운 연기가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네,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연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인데,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자연스러운 연기가 아니에요. 관객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연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예요. 배우는 이게 어렵죠. 나는 분명히 슬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관객들이 보기에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슬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장하죠. 나는 슬펐다니까, 슬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슬펐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슬퍼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면 누가 맞는 걸까요? 슬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밖에서 보기에 슬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네, 슬퍼 보이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맞겠죠. 그러니까 연기는 결국 이 주관적인 인식, 이 착각의 영역을 넘어서 자꾸 객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연기를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밖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 연기가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복식호흡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없는데 자꾸 과장 연기, 네가 내 첫 뛰어본 내 새끼를 내면 날 치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화내는 연기가 아니죠. 제가 아마 다른 동영상 중에 분노의 연기, 화내는 연기, 뭐 이런 것도 올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참고를 하기 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돼요. 다만 없으면 없는 대로 해갖고 또 계속 없는 상태로 있지 말고 무엇인가 있어야죠. 어떤 감정이 형성돼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없으면 없는 대로 했더니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를 내마누라 날 죽였다는 얘기야. 너 내가 얼마를 벌어먹고 사는지 알긴 해. 이런 식으로 매가리 없이 하는 거.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연기한다고 그러면 일상에서 이렇게 발음을 뭉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일상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언어를 학습하죠. 엄마, 아빠, 맘마, 물.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발음을 학습하면서 어른들이 쓰는 언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그런 말을 뭉개는 버릇이 생겨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배우에게 있어서의 자연스러움은 관객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들려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연스러운 연기가 성립이 돼요? 짜증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하는 게 관객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열어야 됩니다. 오픈 마인드. 네, 너무 동영상이 길어지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자연스러운 연기, 대충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감이라도 잡혔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하는 개념을 최상적으로 두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발음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여러분들의 발음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음을 뭉개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고 한다면, 관객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연기를 하려고 한다면 고도의 훈련,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뭐 그럴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다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연기에서 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